네, 39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supply schedule refers to the ability. 공급 일정이라는 것은요. 공급 일정은 refer to 앞에서 끊으시고 refer to는 언급하다, 말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냐면 the ability, 능력을 말한대요. 어떤 능력이죠? 어떤 한 사업체에 to change,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Their production rates, 그들의 생산율을요. production은 생산, rate는 뭐 비율, 속도 이런 뜻이 있으니까 생산율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공급 일정이라는 게 생산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구나.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 소비자의 demand 하면 supplier와 같이 외우셔서 얘는 수요가 되겠죠. 수요와 공급할 때 그 수요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meet도 만나다니까 수요를 충족시키다 이런 표현들 익숙하시죠?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공급 일정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조금 더 읽어볼게요. Some businesses are able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level quickly. 여기까지만 하시면 어떤 회사들은 be able to는 할 수 있는 거죠. 늘릴 수 있습니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production level 하면 얘는 생산 정도니까 이것도 아까 나왔던 생산율과 어느 정도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quickly,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표현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좀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걸 좀 이렇게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나 봐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시고 뭐 하기 위하여? 아까와 내용 같네요. Meet increased demand. 뭔가 수요는 수요인데 증가된 수요 있잖아요.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최근에 뭐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수요가 몰렸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 하지만 sporting clubs have a fixed or inflexible inelastic production capacity. 여기까지만 하시면 스포츠 클럽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된 그리고 flexible이 유연성이 있는 이니까 inflexible 하면 유연성이 없는 거죠. 유연성이 없고 inelastic. elastic 하면 탄성이 있는 거거든요. 탄력적인. 그러면 inelastic이니까 탄력적이지 않은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걸 좀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스포츠 클럽이라는 그 스포츠 분야의 경우에는 이런 생산 능력이 고정돼 있고 유연성이 없고 그런 탄력적이지 않은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y have what is known as a fixed supply schedule. 그래서 그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be known as 하면 일단 뭐뭐로 알려지다 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what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알려진 고정된 아까 나왔던 고정 공급 일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is not the case for sales of 뭐뭐뭐 하고 이제 길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be worth ing에 밑줄 치시고요. 얘는 worth가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 있어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것은 이거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ing 자리에 나온 게 noting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래서 note가 주목하다니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it은 뭔가 가리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죠? 얘는 가짜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이고 진짜 주어는 that 이하 사실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This is not the case for sales of clothing, equipment, membership, and memorabilia. 이렇게 읽으시고요. 자, 이것은 the case 하면 경우나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뒤에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뭔가 탄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고정된 그런 공급 일정을 가지는 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엔 해당되지 않아요? sales는 판매란 뜻이 있으니까 어떤 것의 판매?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아니면 회원권, 멤버십, 회원권, 그리고 memorabilia. 이거는 memorable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기억할 만한, 그죠? 기억에 남는 이런 뜻이니까 그런 기억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우리 기념품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기념품. 그런 기념품 같은 것에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절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경기 일정 같은 걸 조절을 못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하지만 이 스포츠 클럽들과 팀들은 대신에 오로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얼만큼 할 수 있어요? A certain number of times during their season. 이렇게 괄호 묶으시면 a certain number of가 우리 특정하게 정해진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특정한 횟수들, 특정한 횟수만큼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즌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경기의 그 횟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f fans and members are unable to get into a venue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팬들과 회원들이 be unable to 이번에는 able to가 아니라 unable to니까 얘는 할 수 없다가 되겠죠. 팬들과 회원들이 get into a venue venue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여기서 venue는 경기장이라고 해석하시고요. 주어진 단어였습니다. 그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못 와서 그 티켓을 끊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revenue 하면 수입이란 단어로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수입은 is lost. 손실됩니다. forever. 영원히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여기 경기장에 팬들이나 회원들이 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입은 0이겠죠. 근데 그 다음번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although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록 Sport clubs and leagues may have a fixed supply schedule.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 다시 반복되면서 스포츠 클럽과 리그들이 비록 고정된 고정 공급 일정을 가질지 모르지만 뭔가 뒤에는 희망적인 내용이 나올까요?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어떤 게 가능한 거죠?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 소비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계속 늘릴 수 없는 게 뭐였죠? 늘릴 수 없는 거 여기 표시해 볼게요. 자, 늘릴 수 없는 거 요거였잖아요. play a certain number of times during their season 이라고 해서 경기를 하는 횟수 같은 것은 바꿀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건 뭐다? The number of consumer who watch. 그래서 그것을 경기 숫자는 못 바꾸지만 그 경기를 관람하는 소비자의 숫자는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은 공급을 가지고 있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꿔주면 우리가 수입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다음을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The supply of a sport product 여기까지 묶으시면 스포츠 제품의 공급은 can be increased. 증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by부터 끝까지 묶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늘릴 수 있지? 1번 providing more seats. 더 많은 좌석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서 너희 쌤도 예전에 야구 꼭 보고 싶은 경기가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제 표가 다 팔려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좌석 수를 늘려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changing the venue. 아예 경기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좀 더 큰 데로 가겠죠. 세 번째로는 extending the playing season. 그래서
경기 그 시즌의 기간을 이제 늘리는 거예요. 이게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9월까지만 하는 것을 뭐 11월까지로 늘렸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볼 수 있겠죠. 혹은 even through 뭐뭇을 통해서죠. 뭐뭇을 통해 심지어는 이것을 통해서도 되는데 new television, radio, internet distribution 자 4번 하시고 미디어, 매체의 힘을 빌리는 것 같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의 보급이나 배포를 통해서 distribute 하면 보급하다, 배포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 뭐 방송으로 보급을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스포츠 관련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스포츠 제품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잠깐 이미지로 정리해 볼게요. 39번 보시면 스포츠 클럽은 고정된 생산 능력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supply schedule이라고 부르는 것이 공급 일정이라는 것인데 생산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는 게 좀 눈여겨볼 부분이었고 그리고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공급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너희는 supply schedule이라는 것을 이렇게 답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된 공급과 늘릴 수 있는 공급이 분명히 이 스포츠 클럽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고정된 거는 일단 확실하게 왼쪽을 보시면 the number of games played 진행될 수 있는 경기의 숫자는 고정이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팬들이나 회원들이 안 오면 그 수입이 완전히 손실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the number of consumer who watch 그 경기를 보는 소비자의 숫자는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 제품의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했고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는 좀 자석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경기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시즌의 기간을 늘리거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같은 그런 보급 매체를 통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라고 나왔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거리라는 것은 아주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표죠? 관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얼만큼 떨어져서 서 있나, 얼만큼 떨어져서 앉으려고 하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Strangers stand further apart than do acquaintances. 여기까지만 하시면 낯선 사람들은요 서 있습니다. further 하면 더 멀리 서 있는 거죠. 더 멀리 apart는 떨어져 있는 거니까 뒤에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섭니다. 누구보다요? acquaintance 하면 얘는 지인이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인이 그러하는 것보다. 자, 여기서 두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중복 표현 스탠드가 되겠고요. 여기는 비교급 된 다음에 두가 지금 도치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서 있는 것보다 낯선 사람들은 더 멀리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고 두 번째가 이번엔 지인들이 주어네요. 지인들은 더 멀리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요? 친구들보다.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보다는 친구들이랑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보다는 지인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Friends stand further apart than romantic partners. 그래서 너희는 스탠드 앞에서 끊으시면 이번엔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죠. 바로 romantic partner. 너희 연인이 되겠죠. 연인보다 친구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라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Sometimes, of course, these rules are violated. 자, 여기서 of course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물론 때때로는요. 이러한 규칙들이 are violated.
violate 하면 위반하다, 침범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런 규칙들이 위반되는 거니까 규칙이 어겨지는 거죠. 이런 규칙들은 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중요할 것 같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통념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뭔가 이게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뒷부분 내용 읽어볼게요. Recall the last time you rode 20 stories in an elevator packed with total strangers. 자, 이 문장 해석해 보시면 recall이란 단어가 참 이번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얘는 회상하다, 떠올리다 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지금 명령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상해 봅시다. 우리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마지막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you rode 20 stories in an elevator 여기까지만 하면 당신은 20층까지 ride 타고 갔습니다. 어떤 것으로? in an elevator. 엘리베이터 안에서 20층으로 타고 갔습니다. 라고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when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신이 2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던 마지막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너희 그 20층은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탄 거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packed with total strangers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packed 가득 차 있는 거죠. 빽빽히 차 있는 거. 그래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갔던 마지막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거기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스트레인저지만 우리 낯선 사람이지만 내 옆에 막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규칙이 깨지는 순간이죠. 분명히 스트레인저라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나랑 가까이 붙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The sardine-like experience no doubt made the situation a bit uncomfortable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sardine-like sardine 하면 얘가 정어리라는 생선이거든요. 정어리 같은 게 뭐냐면 자, 쌤이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정어리가 되게 작은 그런 물고기인데요. 이렇게 자 정어리가 작은 물고기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랑 사람이 붐비는 곳에 있는 모습이랑 닮았다라고 해서 sardine like 하면 매우 붐비는 이렇게 승객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겠죠. 빽빽하게 붐비는 그런 경험은 no doubt doubt은 의심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made 만들어줍니다. 어떤 것을? 그 상황을 a bit uncomfortable 그래서 약간 불편한 상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 쭈삣쭈삣하면서 최대한 서로 몸에 닿지 않게 노력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당신의 물리적인 공간이 지금 violate 또 나왔는데 여기서 violate은 침범하다로 해석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 문장 구조 보시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여기가 목적 보호 자리에 분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너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분사 구문, with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고 with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나오는 분사는 앞에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서 서로 능동관계이면 ing 형태로 쓰고 수동관계이면 이렇게 ed 형태로 쓰는 거죠. 앞에 물리적 공간이 침범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수동 형태인 violated 이렇게 쓴 걸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그 물리적 공간이 침범이 된 채로 당신은 아마도 may have tried. 자, may have pp가 나왔네요. 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약간 추측이 되겠죠? 이었을지도 모른다. 뒤에 보니까 to create이 나왔으니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을요? psychological space. 그래서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하면서 볼게요. 심리적인 공간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시고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뒤에 방법이 나와 있네요. By avoiding eye contact, focusing instead on the elevator buttons. 자, 이렇게 묶으시면 자, 요걸 하는 거예요. 자, 눈 맞춤을 피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뭘 하면서?
이 동작을 하면서 focusing on the elevator button. 우리 괜히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거 막 뚫어지게 열심히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서 eye contact. 우리 눈 맞춤을 피하는 것으로써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흥미롭네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공간을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By reducing closeness in one non-verbal channel, eye contact. 여기까지만 묶으시면 자, 뭐 함으로써? 줄임으로써 closeness 하면 가까움이니까 한 비언어적인, 우리 verbal 하면 말로 하는 거니까 언어적인 거고, 비언어적인 채널, 말 그대로 채널이라고 하셔도 되고, 어떤 쌤은 방식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비언어적 방식에 있어서 괄호 열고 eye contact라고 예시가 나왔죠. 비언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까운 사이였다면 막 이렇게 눈 맞춤을 하면서 같이 타고 있었겠지만 그걸 피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까움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래서 이 비언어적 방식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 심리적 공간을 늘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one can compensate for unwanted closeness in another channel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compensate for. 자, compensate 하면 원래 보상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쇄하다 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더 강하니까 다른 그 상대방 쪽의 그 영향을 약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쪽은 바로 어디냐면 unwanted closeness. 그래서 원치 않았던 그 가까움 있죠. 그 원치 않았던 그 물리적인 가까움, 역시 물리적인 거니까 요거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원치 않았던 물리적인 가까움을 in another channel, 다른 채널에 있어서의 원치 않았던 가까움을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른 채널이라는 거는 proximity라는 그 물리적인 접근성을 얘기하겠죠. 접근성, 이건 주어졌던 단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을 심리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예시가 하나 더 나오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도. 그래서 유사한 예시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죠? 이와 유사하게도 써볼게요. 이와 유사하게도. If you are talking with someone who is seated several feet away. 자, 만약에 당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누군가랑. 근데 그 누군가는 is seated several feet away. 거리상으로 보니까 몇 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be seated. Please be seated 하면 여기 앉아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sit가 앉히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At a large table. 그러니까 되게 큰 테이블에 앉아 있어가지고 큰 테이블 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쪽 이렇게 끝에 앉으니까 되게 멀리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You are likely to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 그래서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까랑은 반대 내용이네요.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 지속적인 눈 맞춤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눈 맞춤이라면 우리가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라고 표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럼 물리적인 것은 어디 나와 있죠, 지금? 물리적인 것은 똑같이 앞에 be seated several feet away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면 좀 너무 멀리 있으면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반대로 눈 맞춤을 계속 하면서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는 쉽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눈 맞춤을 하려는 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것은요. 여기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당신이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something 다음에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니까 대시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고 당신은 might feel uncomfortable, 불편하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떤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이 지금 앞에 something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하는 것을 불편하다라고 느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if you we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그냥 서로 바로 옆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러 이렇게 눈 맞춤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미 물리적으로 이미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걸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거나 먼 거는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을 어떤 심리적인 다른 non-verbal communication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거리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믿을 만한 지표를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때로는 이 규칙이 위반되는 사례가 있죠. 처음이 엘리베이터 사례가 나왔고요. 이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깝게 서 있어야 되고요.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눈 맞춤을 피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괜히 집중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인 채널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psychological space, 어떤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가까움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원치 않았던 그런 가까움에 대해서 상쇄를 시켜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넓은 원탁에서 대화 나누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반대로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앉은 거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눈 맞춤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 멀리 떨어진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도 역시 눈 맞춤을 통해서 non-verbal communication을 adjust, 조절하면서 이 심리적인 거리를 closing,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물리적 거리가 적절하지 않을 때 해결 방법이 우리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대표적으로 아이 컨택트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 컨택트를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멀리 좀 떨어진 원탁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아이 컨택트를 오히려 지속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non-verbal communication을 adjust, 조절하면서 규범이 깨진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40번까지 모두 강의를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